10분 컷 교과서 속 한국 작가 만나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주요 작가를 만나보며 배경 지식을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살펴볼 1부는 전통 지식과 사상입니다. 처음 만나볼 작가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정조제위기의 관료로서 목민심서를 저술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원하성을 설계했고 거중기를 발명했습니다. 정조가 수원하성을 행차할 때 한강 다리를 건너는 문제를 배다리를 설계해서 해결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서학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 생활을 떠났을 때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은 결과물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타인에게도 관대하라.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정조는 어려운 시어를 주고 정약용에게 시를 짓게 했는데 정약용이 시를 짓지 못하면 창덕궁 안에 작은 연못 부용지로 그를 유배 보냈습니다. 부용지에 가기 위해서 정약용은 홀로 외롭게 작은 배를 노를 저어서 갔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학문하는 길에 대한 철학이 담긴 말씀을 한 사람은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조선 후기 북학파 실학자이고요. 열하일기와 양반전, 허생전을 저술했죠. 열하일기는 1780년 청나라 권융제의 고위축하사절단으로 북경과 열하를 여행한 기행문인데요. 청나라의 선진 문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개한 글입니다. 홍대용, 박제가와 함께 상업과 공업을 중요시 여기는 중상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요? 우리는 그를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라고 합니다. 바로 교산 허균입니다. 허균은 조선 중기의 관료이자 외교관이자 문장가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저술했죠. 아버지 허엽, 누나 허난설원과 함께 허씨 오문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임목회비의 폐비 사건에 연루되어서 거열형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교산 허균의 애민정신이 잘 드러난 호민론의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홍수나 화재, 호랑이, 표범보다도 훨씬 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려먹음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이분은 근현대 문학과 독립운동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슴을 뛰고 뜨겁게 하는 이 말을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1876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허도 조약이 체결된 해왔습니다. 그는 19세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해주성을 공략했고요.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주도하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백범일지를 저술하셨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참으로 많이 애썼던 분이십니다. 말모이를 아시나요?
이번에 만나볼 작가는 말모이와 관련이 깊은 작가인데요. 바로 한인샘 주시경입니다. 주시경은 국어학자이자 한글의 수호자인데요. 그의 호 한인샘은 희고 하얀샘을 말하는 순한글호입니다. 역시 한글의 수호자답죠? 그는 1911년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죽음과 함께 말모이는 정식으로 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우연히 원고가 발견되어 조선말 큰사전, 큰사전으로 간행되었습니다. 그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한글 교육에 진심을 다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별명이죠. 3부는 일상과 소박한 삶의 기록입니다. 대표 작가로는 일제강점기의 소설가인 김유정 작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동백꽃, 봄봄 등을 저술했죠. 우리나라 최초로 사람의 이름을 딴 김유정 역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사망을 하고 마는데요. 그럼 그의 대표작인 동백꽃의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못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아찔하였다. 네, 동백꽃.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꽃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붉은색이죠. 그런데 작가는 왜 동백꽃을 노랗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강원도 사투리로 동박이 바로 생강나무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강나무는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노란 동백꽃이 노란 생강나무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똥, 몽실 언니의 작가 권정생을 아십니까? 그는 평생 교회의 종지기로 검소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4부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어린이에 대한 작품을 쓴 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혜송 작가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화인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창작했죠. 한평생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삶을 사셨고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초안을 작성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 소파 방정환입니다. 그는 아동문학가이자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취서받은 독립유공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색동회를 조직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손병희님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방정환의 호 소파는 작은 물결이라는 뜻으로 아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문간에 검정말이 모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가야겠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간직하고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어 교과서 속 한국 작가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